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 식상하지만 매년 가을마다 쓰잖아요. 네. 요즘 그런데 그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방송 이런 걸 떠나서 직장인 한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좀 한강도 걷고 싶고 여의도 공원도 좀 걷고 싶은 그런 날씨예요. 저도 한강에 돗자리 깔고 치맥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정말 주식 시장에 집중하기가 힘든 날씨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른해지기 쉬운 2시에 여러분들 찾아뵌 만큼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가을 날씨와 또 시장을 연관지어서 얘기하다 보면 가을 날씨가 일교차가 크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시장 안에서도 좀 일교차가 크고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유의점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역시 큰 그림에서의 투자 전략과 또 종목별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이해지기 쉬운 2시, 개장 때 긴장감 다시 한번 가져올 때 됐습니다. 오후장 공략 방법과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챙겨볼게요.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참 핫하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나 헬릭스미스는 계속 좀 랭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글벳은 되게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주주 일가가 60만 주를 매도를 했다. 예. 차익 실현한 거겠죠? 진짜 큰 악재죠. 대주주 일가다 보니까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좀 한편으로 열받아 하실 것 같기도 같이 하고. 살자고요.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첫 번째부터 한번 열어보자면 기관 찬스가 끝나는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계속 따라가고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8월 27일 이후에 코스피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기관이고 그 중에서 연기금이었는데 어제 짚어드린 것처럼 연기금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면서 어제는 금융투자가 좀 잡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연속성이 오늘장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하다 보니 과연 시장을 이끌 만한 주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어떤 스몰딜이라도 가능성이 나온다면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죠. 매도 규모가 외국인 측에서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연기금처럼 시장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만한 아직 수급 주체는 없다라는 게 오늘장의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 기관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례적으로 좀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두 번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신사임당 만나러 갑니다. 예. 역사 탐방도 아닐 테고. 그런 건 아니고 5만 원짜리의 심사임당이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 심사임당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 만날 수 있을지라기보다 이 5만 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하나의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수급 주체가 없다면 그래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을 함께 이끌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에서 시장 자체를 계속 순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이 함께 삼성전자를 사준다면 지수 자체도 동반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삼성전자가 49,000원 선에서 지금 일주일째 좀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강보합권으로 0.2% 상승권인데요. 49,000원 그리고 5만 선 터치하면서 5만 원을 확실히 뛰어넘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탄력으로 시장 지수도 올라갈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0원만 올라주면 되겠는데. 예, 그 1,000원이 쉽지 않네요. 예, 그쵸. 삼성전자 앞으로의 흐름들 보도록 하겠고 또 눈에 띄는 게 장중에 15% 급등. 이거 하나만으로도 눈길이 갑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종목일까요? 메디톡스입니다, 여러분. 돼지열병 테마주처럼 메디톡스가 급등했어요. 시가총액 5위에 있는 종목인데 마치 테마주처럼 오른 건데요.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뉴로녹스가 중국 허가 심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해요. 9.04%의 오름세 83,500원을 자리하고 있는데
승인 예상 날짜가 이제 가시화될 정도로 중국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었잖아요. 소송 때문에 일회성 비용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중국 시장 언제 진출하느냐 말 많았는데 이제 정말 임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디톡스의 실적과 함께 주가 상방까지 열려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메디톡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9%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네요. 그렇죠. 고점 역시, 대비해서는. 예, 변동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저는 이거 보는 눈만 많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느껴져서 맞아요. 눈만 많아져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아이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이폰과 관련해서 부품주까지 연동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예. 아이폰 11이 공개가 예전 됐었잖아요. 그런데 호평 일색입니다. 보는 눈이 많아져. 그러니까 카메라 개수가 많아졌는데 이거 말고는 혁신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뭐 인덕션 디자인이다. 비싸다. 가진 호평을 받았는데 판매량 감소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폰 부품주들 타격이 바로 좀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 일제히 동반 강세입니다. 뭐 BH, LG이노텍 이런 종목 오늘 지금 3% 강세, 인터플렉스까지 오름세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의아해요. 판매량 감소는 직격탄 아닌가요? 부품주들 단기 우상향 추세에 과연 편승을 해봐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따져보고 싶어서 이 종목까지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전문가님 아이폰 부품주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효과도 이제 뭐 점점 짧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이폰 네. 11 출시 전에 부품주들 모아가는 전략보다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요? 아이폰이 이번에 나온 그 11이 좀 실망이죠. 근데 이제 실망이 갑자기 이제 기대를 모았다가 실망한 것은 아니고, 이미 아이폰 11에 대한 기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기대는 좀, 실망스러울 거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출시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품주들은 뭐 마치 그 악재를 털어냈다라는 식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듯한 뭐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전반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뭐 기대가 크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뭐 5G라든가 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그 좀 뭐 있습니다. 기술 변화 이런 기대가 있어서. 아마도 지금 올라온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작용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시장 내부에서 그 약간 어떤 단기적으로 이제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뭐 IT 반도체 전반적으로 해서 그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 매수세 뭐 유입되다 보니까 뭐 이런 안전판도 좀 뭐 그 수급적으로 좀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뭐 싶습니다. 뭐 저도 아이폰 11의 어떤 실망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장이라든가 다른 용을 다 올라가는데 요들도 올라가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그 최근에 조정리에서 뭐 다른 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빠지는데 요들은 올라와서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온 이미 그 실망을 예상했던 부분이 출회된 그런 쪽보다는 향후 2020년도에 어떤 신기술에 대한 기대, 기술 변화에 대한 기대, 이것이 그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렇다면은 기술 변화 기대로 좀 수혜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쪽 종목은 뭐니 해도 LG 이노텍 쪽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LG 이노텍 정도 관심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 이노텍 오늘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물론 삼성전자 자체가 5만 원 선을 돌파하는 것도 관심사겠으나 만약에 수급 상황이 뭐 시장 전체를 사들이는 수급이 안 나온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라도 사주면서 시장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좀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 갖고 계십니까?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거래 지수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조정 많이 받았고 지금 이 시간 현재도 마이너스 좀 진입해 있어요.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좀 이제 올라오면서요. 외국인들이 약간 단기적으로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주가의 방향은 좀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물론 단기 조정은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매도하는 구간에서는 좀 숨고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관 자체도 연기금 쪽에 매수가 주로 들어와서 연기금 쪽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선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오늘은 어제 쉬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외환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화웨이의 제재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잘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어떤 이제 IDC 업체로의 포기 쪽을 연초에 좀 천명한 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쪽 어느 쪽이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는 이 이슈가 진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5만 원 돌파는 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쏘아 올렸던 삼성전자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메디톡스에 관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에 오르고 있긴 한데 정말 오래 기다린 뉴스거리였습니다. 근데 주가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고점 대비 탄력도 누그러져 있고 부담스러운 자리 아닐까요? 단기로는 그럴 수 있죠. 요즘 증시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갑자기 급반등 나오면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게 며칠 또 추가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보이다가 오늘 첫 반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료를 정반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흐름을 보면은 메디톡스도 중국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과거에 추세 대상등을 보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뉴스는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해서 가격 메리트를 믿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단기로는 차익 매물을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수급과 투자 전략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세를 더 줄어들다가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는지 아무래도 스몰딜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요. 그러면 또 시장의 향방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스몰딜 얘기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은 일단은 또다시 새로운 악재, 트럼프의 탄핵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좀 이제 부각된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시장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에는 좀 이제 부족한 감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금 현재 좀 이제 불편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감행한다고 해도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세를 마무리 짓고 갑자기 이제 확 급반등으로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쉽지 않은 불편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쫓아가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 매수는 지금 이제 일시적인 매도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만약에 이제 매수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강력한 급반등을 만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조정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큰 조정으로 급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일단 신규 재매수는 여전히 지금 현재 뭐 대외바의 변수로 인해서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하면 누르고 하는 뭐 그런 그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차분하게 천천히 잡아가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당장의 급 반등, 그걸 끌어올릴 만한 매수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관망하는 자세를 또 말씀해 주신 만큼 오후장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